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할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문제, 이완구 총리 사퇴 문제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길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먼저 세월호 문제 대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 백목항을 방문하기만 했고 시행령 폐기와 같은 핵심 쟁점은 그대로 놔둔 채 콜롬비아, 중남미 방문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다녀와서 보자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중남미로 떠났습니다. 아마 중남미로 떠나 있는 12일 동안에 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도피 외교한 걸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외국 나가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나가서 무슨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낸 것도 아닙니다. 성과가 그래도 있었다면 도피 외교 낙인은 찍히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방문했다고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한때 다른 건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는 잘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얼마 전 미중 사이에서 눈치 외교를 한다는 비판이 일고 나서는 외교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외치 문제로 내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완구 총리 문제 박근혜 대통령 뜻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총리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여론이 총리 자리로 마땅하지 않다. 이런 견해였는데 대통령이 부재 중에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말하자면 총리에서 대통령 대행으로 격상시켜 놓은 건데 결국 불에 기름 부은 결과가 된 겁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말도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이 귀국도 하기 전에 이완구 총리 사퇴를 수용해야 했던 겁니다. 이 두 사건만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 판단하는 능력이 많이 흐려졌다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업무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총리는 내각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각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2인자지만 실제로는 총리 선출할 때는 제외하고는 총리란 사실 존재감도 없고 역할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리 인선 과정 그 자체는 정권이 일종의 국정 능력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는 무대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의 성격, 국정의 방향, 국가 비전을 상징하는 인물을 내세워서 시민의 동의를 받고 인준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바로 정권의 검증하는 절차,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총리 인선 과정 모두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리 후보로 대통령이 지명한 5명 중에 3명이 총리 공간 문턱도 넘어가지 못하고 낙마를 했고 2명은 겨우 문턱을 넘었지만은 문턱을 넘자마자 넘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중도 사퇴했는데도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퇴 상태에서 총리직을 장기간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총리가 되긴 했지만 2달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될 확률은 40%입니다. 그리고 총리 실패할 확률은 10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굴 또 총리로 내세울지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일지 심장 약한 사람은 총리 인선 절차를 정말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5개 정부 부처 장관이 의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 5개 부처 장관의 임기는 8개월입니다. 아주 짧은 시한부 임시직 장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각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 늘린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거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편향적 역사 인식이 있어서 부적격자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인물을 반대를 무릅쓰고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5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고령이라서 일을 더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일할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물러나야 할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업무 방해하는 수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각은 항상 임시체제, 비상체제가 될 수밖에 없고 국정은 과도적 성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 국정 방향을 종잡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류 따라서 사건 따라서 국정 과제를 추가하고 수시로 바꿉니다. 한때 창조경제 했다가 이제는 국가개조로 바꾸고 국가개조는 다시 부패 척결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런데 송환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이 생기자 부패 척결이 정치개혁으로 또 국정과제를 바꿨습니다. 정치개혁을 내세운 것은 송환종 회장이 야당에게도 로비했을 것으로 보고 야당까지 겨냥하면서 나온 새로운 국정과제인데 그런데 또 중남미 순방하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개혁의 박차를 가하겠다고 또 새로운 국정과제를 던졌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국정과제는 앞뒤 순서, 우선순위 없이 뒤엉키고 뒤죽박죽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쌓아올린 탑과 같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탑이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관료들은 자기를 지휘하는 집권 세력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챕니다. 아마 관료들은 지금 국가 관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시간이 갈수록 단호한 지시, 아주 강한 명령을 많이 쏟아내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왼수, 암덩어리, 뭐 혁명 단두대 이런 과격한 말을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대통령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말만 강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줍니다. 말하자면 말이 강해질수록 통치력이 바닥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 대통령의 권력은 명령이 아니라 설득력에서 나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뉴스타트라고 미국의 코넬 대학, 컬럼비아 대학 교수를 지냈고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을 설립해서 정년할 때까지 거기에서 학장을 했던 분입니다. 미국 정치학자인데 대통령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이 책의 이분 소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트루먼에서 클린턴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통령과 정치인, 행정부의 멘토 역할을 하며 전무후무한 입지를 세웠다. 1951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코넬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 교수를 역임하며 대표작 대통령의 권력을 저술했다. 1960년 대통령 당선자인 존 F 케네디에게 재임 초기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20쪽짜리 노트를 건넨 것으로 대통령 조언자의 역할을 시작해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피그만 사건, 쿠바 미사일 위기, 베트남 전쟁, 스카이볼트 사건에서 나토 재조직, 근동과 동남아시아 정책에 이르기까지 고비 때마다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 주었다. 이분이 쓴 책이 The Politics of Leadership
From Roosevelt to Reagan입니다. 지도력의 정치학 루즈벨트에서 레이건까지입니다. 번역된 제목은 대통령의 권력입니다. 이 책 60쪽과 61쪽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52년 이른 봄, 선거운동의 열기가 달아오르기 전에 트루만 대통령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가 이길 경우 장군 출신 대통령으로서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곤 했다. 그러고는 책상을 탁탁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젠하워는 이 자리에 앉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가엾은 아이크, 대통령 자리는 군사령관하고는 전혀 달라. 아이크는 곧 이 자리가 심한 좌절감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 트루먼의 예상대로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된 뒤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분명하다. 저널리스트 로버트 도노반은 아이젠하워의 임기 초반을 논평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견해처와 불화가 계속되자 대통령은 참다 못해 분통을 터뜨리곤 했다. 공화당을 잘 이끌어보려고 애쓰는 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는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임기 초반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그의 소속 정당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1958년 아이젠하워의 한 보좌관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하면 그걸로 그 문제는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잘못 처리되면 대통령은 상당히 충격받는 놀라움으로 반응하곤 한다. 트루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아이젠하워의 보좌관이 한 말 가운데 충격받는 놀라움 대신 삶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트루만한테 딱 들어맞았을 것이다. 상원의원 출신의 대통령은 장군 출신의 대통령보다는 충격을 덜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꾸 되풀이되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에 복종하지 않기는 장군 출신과 마찬가지였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아무리 명령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이젠하워에 대해서 말하기 오래전에 이미 또 다른 말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했다. 나는 온종일 여기 앉아서 어떤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쓰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내가 구태여 설득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할 만한 분별력을 갖고 있을 게 분명하다. 대통령의 권력은 고작 그 정도에 불과하다. 업무에 관한 한 대통령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핵심을 발견한다. 즉, 권력은 결코 힘을 보장해 주지 않으며 지위는 지도력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는 놀랄 만큼 광범위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이 권력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권력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앞에 인용한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대통령은 또한 미국 정부와 정치의 관례에 따라 엄청나게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지 않고는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앞의 인용은 입증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곧 설득력이다. 제가 이 글을 길게 설명을 드린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주로 명령을 합니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 상대로 설득할 생각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장관과 참모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은 주로 철저히 규명하세요. 대책을 세우세요. 매뉴얼 만드세요. 공무원 연금 개혁하세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뉴스타트는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통치할 자격이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 개입한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 한계선을 포기했다는 거짓 주장으로 1년간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을 폐기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의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도 정통성 시비가 크게 나지 않았던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통치 불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통치할 자격이 있는지, 통치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에게 통치 자격도 능력도 없다면은 이제는 집권당밖에 없습니다. 집권당이 나서야 합니다. 집권당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권 세력이 국정이 중심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새누리당에 점차 의존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고 중심을 잡을지, 대통령에 계속 휘둘릴지, 이 두 개의 길 중에 어느 쪽의 길로 갈지에 따라 정권의 운명도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김무성 당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와 달리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들도 약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집권 세력이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 우리 모두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